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이 흐름 타고 이제부터는 좀 올라가길 바랄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 CPI가 발표. 어제 미국 증시도 깔끔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부 다 0.5% 내외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깔끔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좋은 이유는 아마도 오늘 발표되는 CPI를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 CPI가 2%를 향해 확실하게 내려가는 인플레 지표가 확인된다면은 그렇다면 증시는 또다시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데이터가 나오길 바라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착륙 불가능. 유명 경제학자인 에드 하이먼 에버코어 ISI 회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꺼냈다고 합니다. 연착륙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며 올해 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것 요렇게 전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근거로는 연준이 단 1년 만에 무려 11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며 이 정도의 긴축 정책은 바로 그 효과가 오는 게 아니라 2년 내외면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후폭풍이 올 것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도 지속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장기간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항상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보면 확실히 불안하긴 하죠. 주식 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만 또 반대로 연착륙이다. 이거 뭐 경기 침체 그런 거 없다. 미국 및 선진국은 매우 좋다. 이런 얘기 보면은 이거 주식 그대로 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름들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CES. 언젠가 기회가 되면 CES를 한번 참여해 봐야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솔루션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으며 갈수록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여기에서 연결된 사용자 경험은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전은 올해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CES 거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거의 다 온디바이스 AI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AI가 붙어있고 모니터에도 AI가 붙어있고 등등 온통 AI가 천국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AI 관련주는 또 어떤 흐름일지 계속 봐야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 SDS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AI 출시. 삼성 SDS도 드디어 다음 달 AI 서비스인 브리티 코파일럿 그리고 패브릭스 이렇게 두 가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의 AI를 같이 쓰는 서비스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영상회의를 할 때 자막이 자동으로 뜬다거나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브릭스 같은 경우는 뭔가 바로 사내 문서를 서칭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AI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만의 양식, 군인들은 군인들의 양식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회사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양식 있죠? 어떠한 내용을 갖다 넣어도 그 양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갈수록 일이 쉬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단점은 그거겠죠. 가면 갈수록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AI가 다 해먹겠구나. 결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SDS도 드디어 AI를 꺼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S24. 오는 18일부터 사전체험관 오픈. 과연 온디바이스 AI는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직접 남들보다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런던, 파리, 베를린, 바르셀로나, 방콕, 두바이 여기에서 체험관을 연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신세계 센트럴시티 그리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근처시라면 18일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번역, 그 다음에 사진, 영상 편집을 AI가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시작이라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을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소식이 오늘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집중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재용 회장의 첫 행보가 AI거나 반도체 이쪽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6G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통신 장비 쪽은 1, 2년 안에 언젠가 한 번은 터지는 섹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5G가 워낙 강했기에 6G도 충분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분들 중에서는 야 5G 그거 뭐 결국 아무것도 안 됐더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6G는 진짜 다른 5G보다 더 큰 혁신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뭘 했나 봤더니 6G 통신기술 개발 현황, 국제기술 표준화 전망 등을 확인했다고 하며 또한 어려울수록 선제적 R&D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기대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AI가 난리지만 결국 AI를 비롯해 자율주행까지 결국 6G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거 없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말 12월부터 온디바이스 AI, 올해는 온디바이스 AI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플러스 6G 이거도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한 1년 정도 잡고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투자할 만한 섹터가 아닌가. 마침 또 거터형 또 터졌으니까 정찰병 한번 보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G가 올라가면 이거 당연히 봐야겠죠. 과거에 우리가 리포트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6G가 급등할 때는 이분의 리포트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나왔던 리포트 한번 재탕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의 리포트인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바로 24년 말부터 차세대 6G 장비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1년이나 남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투자해야 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이 오르고 있다면은 그거는 지금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뒤의 미래를 보고 오르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G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5G 때도 실제 투자 2년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시간 문제다. 6G 관련주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G는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암호 통신, VR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5G는 단순히 빨라지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G는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혁신적인 서비스로 보인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조금 과도한 꿈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올라가는 거 맞긴 한데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뭔 5G야 6G야 나 그런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투자자로서 배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최소한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언제부터 기업들이 6G에 투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6G에 관련된 기업들인지 등등 한번 이번 주 주말에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틀 전부터 주담대 환승이 진짜 시끌시끌합니다. 그만큼 많이 파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틀 전 온라인 환승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용자들이 몰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한도 소진으로 일시 중단까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권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달금리보다 더 낮은 단일금리 3%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죠. 많은 은행들이 사실상 경매 같은 데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싼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금리를 내놓나 봤더니 원래 KB국민은행은 기존 3.38에서 4.78이었는데 갈아타기만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68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한도 마찬가지로 3.4에서 5.4였는데 갈아타면은 3.69 하나는 갈아타면 3.66, 우리는 3.83, NH는 3.77, 카카오뱅크는 갈아타면 3.49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래 있던 주담대보다 이게 더 쌀 확률이 분명 높을 것 같은데 혹시나 기름들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부동산 110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침체기에 전세 사기까지 덮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을 사들인 수요자는 세금을 낼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면적 60m 제곱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구매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또 한다고 하네요. 다만 기존 1가구 주택자가 추가 구입을 했다면 1가구 1주택 특례는 미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했고, 개인적으로 이거 몰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발코니 설치가 안 됐었군요. 그런데 이게 또 허용이 되었다고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방 설치 제한도 풀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여러가지 소형주택을 만나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오늘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예상대로 3.5%인 현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8회 연속 동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PF 리스크를 우려하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이 때문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하며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겼다, 이러한 분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도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여권 파워 2위. 24년 전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일본과 공동 3위였는데 한 계단 상승에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2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 여권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바로 전세계 227개국 중 193개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지구본 돌려가지고 이제 다트 딱 던진 다음에 어디를 가도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데 혹시 1등은 어딘가 봤더니 1등은 싱가포르와 일본, 유럽 4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194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딱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오랜만에 이 소식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방콕인가 어디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분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혹시나 당신들이 그 뭐 어딘가에 뭐 소매치기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여행하다가 방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돈이 없을 때 그때는 여권을 팔면은 돈이 돈이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꽤나 비싸게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여권 위조 시장,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거, 거기에서는 한국 여권의 가격이 꽤나 높게 책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여권 파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연내 상장한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경영 목표와 중장기 비전을 설명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지주사를 상장시키고 100조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되 당분간 M&A를 지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으며,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는 총 6개밖에 없는데 현재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를 22개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AI와 접목하는 트렌드를 따라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진출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바로 내일인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폐지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합병하는 날. 자, 셀트리온 최근 들어 많이 올랐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일부터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에서 드디어 이 소식이 떴습니다. 현물 ETF 승인.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비트코인은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제는 비트코인 한 개 6천만원? 이제는 그런 가격도 못 볼 거다. 2억 원까지 곧 갈 것. 이러한 전망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한일진공 등이 상한가를 갔으며 다른 주식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뉴스에 팔아라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챗GPT, 그러니까 AI로 투자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챗GPT를 활용하면은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최신 GPT-4 터보를 활용하면은 이론상으로 연 3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보니까 매우 정확한 분석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절대 정체성을 위반하지 말라 이렇게 원칙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절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감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배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연 36%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론상이라서 실제로 수익을 낸 건 아닌데 만약에 한 몇 년 지나서 실제로 이렇게 운용이 될 수 있다면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지만 절대 그게 정답일 순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평생 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최대의 관심사 비만약. 작년부터 바이오업계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비만약이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관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가 누군가? 바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일단 일라이릴리는 후속 비만 신약 후보군을 소개하며 먹는 비만약과 함께 6개의 추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 위고비 매출이 급격히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올해는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기 AI 스마트폰 최대 수혜자. NH투자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주가 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AI 스마트폰의 수혜를 볼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진짜 목표가 상승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최근 애플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 스마트폰이 매우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성전기, 요 친구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삼성전자처럼 4분기가 실적이 저점이고 앞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나 혼자만 좋아요. 최근 엔터준의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만 좋다며 목표가 36.5만원을 한국투자증권이 외쳤다고 합니다. 하이브의 4분기 실적은 전년비 각각 14%, 70%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전국, 세븐틴, TXT 등의 주요 보이그룹들이 잘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 분기 최대치인 1370만 장이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엔터는 전부 다 연차가 쳐서 재계약 이슈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이브는 아직까지도 저연차 위주가 많다며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최근 들어 하이브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학금이 올해 벌써 2천억 쓸어 담는 중. 서학개미는 올해 벌써 미국 주식만 5천억이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하루에 1,000억씩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단일 종목을 무려 2천억이나 매수했다는 소식. 그렇다면 뭘 샀나? 바로 SOXL, 아마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리스크가 매우 큰 소학개미분들은 과감한 투자를 좋아한다는 걸 또다시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반도체 대세 상승을 기대하고 최근 들어 또 급락한 바 있으니까 다시 또 튀어오르겠지, 그 부분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등은 또 어딘가? 바로 테슬라 7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하며 3등 또 디렉시온 테슬라 1.5 곱하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테슬라 1.5배로 움직이는 ETF인데 이 친구도 300억으로 3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테슬라 사랑이 최근 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학개미 기름들이 계시다면 전부 다 좋은 투자하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증시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